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영어의 세 가지 종속절이라고 하죠.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것을 한 문장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능률출판사에서 출판된 영어 교과서에서 이 문장을 발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절에 대해서 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겠죠. 절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절을 이끄는 단어, 그렇습니다. 깃발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각각 명사절이 이끌고 있고 이끄는 단어들, 형용사절을 이끄는 단어들, 부사절을 이끄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웬처럼 세 개를 다 이끌기도 하고 중복, who, why 이런 것들은 명사절, 형용사절을 중복되게 이끄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로지 명사절만 이끄는 단어들도 있고요. whose 같으면 형용사절만 이끄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외우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또 저는 아주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의 특징은 이렇게 뭔가 이끄는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놓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형태를 한번 알아볼게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의 형태와 자리입니다. 절을 이끄는 단어라 그랬죠. 바로 아까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단어가 하나 선택되고요.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주어와 동사가 또 블러블러 해가지고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이끄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언어적인 단어를 절이라고 합니다. 절, close라고 하죠. close, 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명사절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사의 자리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명사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와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모르면 이런 형태가 예를 들면 that 하고요. 대표적으로 명사절을 이끄는 단어는 that인데 이런 자리가 이런 형태가 주어의 보어 자리, 목적어인지 알아야지만 주어의 자리에 있으면 뭐뭐 하는 것은 그죠?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되고 보어로 그냥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목적어 자리하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어렵다는 생각, 명사절이 어렵다는 분들은 아마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절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 명사가 있는데 형용사절 해서 역시 형용사가 이렇게 형용사가 이끌어서 형용사절이 아니고요. 보통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이렇게 된 형태거든요. 근데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어떻게 하죠?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사절은 어떤 거냐면요. 보통 시간, 또 이유, 조건, 또 양보라 그러죠. 보통 문법책에 뭐뭐 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요게 요렇게도 묶일 수 있습니다. 즉 부사절하고 주절이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부사절이 또는 어떻게 묶일 수 있냐면 주절하고 이렇게 주절이 앞에 나옵니다. 부사절 앞에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절을 이끄는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예문을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 문장, 1번, 2번 실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1번을 제가 왜 똑같은 걸 썼냐면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해석. 해석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겁니다. 영어로는 translation이라고 그러죠. translation. 이 trans라는 말은 그리스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A에서 B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 이거를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이해가 되게끔 바꿔주는 것. 이걸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어순을 무시하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다음에요. 영어는 hope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hope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읽고 hope that you like 이런 단어를 다 무시하고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한 다음에 다시요. 내가 그리고 high school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해요. 눈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이걸로 가요. 내가 5번 다음에 6번 썼던 요게 이제 이렇게 수식하죠. 썼던 이 시를 당신이 좋아하기를 마지막에 희망한다. 바란다. 지금 눈이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마치 럭비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막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와 같이 눈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그냥 이렇게 제가 숫자를 쓰지 않고 해석을 쭉 해주면은 도대체 영어에 어디를 읽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문법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I hope 다음에 that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만큼이 명사절이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which가 이끄는 이만큼의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when이 이끄는 부사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that서부터 high school까지가 명사절이고 이 안에 다시 which서부터 high school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n서부터 다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Chinese box라 그럽니다. 그죠? 왜 Chinese box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큰 박스가 있고 바깥에 이게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큰 박스를 딱 열었더니 또 다른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어떤 선물이길래 이렇게 많이 쌌어. 그리고 또 열어보니까 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3개를 싸놓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바깥의 박스에서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하려면 안의 박스, 즉 뭐죠? 부사절, 제일 안에 이런 것을 뭐냐면 부사절이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요. embedded 됐다 그럽니다. embed가 포함하다, 감싸다 이런 얘기인데요. embedded 된 겁니다.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절이 제일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안쪽에 있고 맨 마지막에 명사절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려면 맨 안에 있는 박스에서 푸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그런 경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영어 순서대로 어순대로요. 쓰여진 순서대로 읽는 거 이걸 직독직해라 그럽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읽냐? 바로 절들 앞에서 끊어 읽으면 돼요. 나는 희망한다. 그리고 또 기본 원칙이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같이 읽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이게 주어 동사죠? 그래서 나는 바란다. 뭘 바라냐고요? 당신이 좋아하기를. 뭐를요? 시를. 그런데 내가 썼어요. 그 시는. 언제요? 내가 시작했을 때. 무엇을?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화살 표시처럼 나는 바란다. 당신이 좋아하기를 이 시를요. 내가 썼던 거예요. 내가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를. 이렇게 하면 어디를 읽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직독직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말로 그런 대로 견딜만 하죠. 그죠? 이렇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럽고 짧은 문장으로 많이 연습하다 보면 긴 문장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고요. 글 많이 읽으시고 제 글 구독하시면서 많이 배우시고
읽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경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댓글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